안녕하십니까. 2013년 5월에 4주차 경마, 지난 경마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경마를 준비하는 필사즉생 장석입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저녁 때부터 더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내리는 비기 때문에 피해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난주 한 주간 정도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자, 오랜만에 내리는 비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시원함이 느껴지고요.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냥 더웠던 게 아니라 이건 뭐 거의 한여름이나 느낄 정도로, 토경마일 같은 경우는 한낮 더위가 30도를 육박할 정도로, 특히나 이 경마장 같은 경우는요, 다른 것보다 더 더워. 약간의 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서울 날씨가 30도로 예보가 되면 경마장 같은 경우가 32도까지 치솟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시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전혀 안 불기 때문에 더욱더 무더움을 느꼈던 경마장. 하지만 오늘 내리는 비가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무더움 속에 내리는 비기 때문에 더욱더 시원하고요. 지난주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지금 내리는 비가 더욱더 개운하게 느껴집니다. 자, 지난주 제가 필사즉생 코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인생을 살면서 금써 물고 태어나서 금써 물고 죽으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초년운이 좋고 중년운이 좋고 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말년운이거든요. 끝이 좋다면은 과정이 용서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5월 경마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월말 경마에 대한 비장함이 있겠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월말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편성 자체가 인기마들이 좀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곳곳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레이스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배당 레이스가 좀 많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제 일일 경마에서만큼은 뭐 봄경마다운 식경주를 제외하고 전체 레이스가 10배당이 넘지 않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식경주를 제외하고 1경주부터 부산 전체 레이스까지 싹 다 해갖고 16개 레이스의 배당을 합산해보니까 98.9배가 나오더라고요. 16개 레이스의 모든 배당을 합해서 98.9배. 진짜 배당이 안 나왔다. 자, 하루 동안 나오지 못했던 배당이 일요일 식경주에 싹 몰아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마 접전이 강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하기 이전에 월요일 조교를 체크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6월 첫 주 경마가 흐름 자체로는 월말 경마와 약간 좀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는데 약간의 좀 혼전도가 더 세요. 더구나 오늘 좀 비까지 내리고 있기 때문에 6월 월초 경마는 쉽지만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내건 술래건이라든가 자존심은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약속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겠다. 물론 매번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매번 잘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잘 해야 되는 시점에서만큼은 기필코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걸 가지고 제가 경마 예상 13년 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5월 막주 같은 경우는 월요 방송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그 경마 예상 방송을 통해서 막주 경마에서만큼은 정말 지고 싶지 않다. 이게 단순히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결과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가시는 그 믿음, 신뢰거든요. 그거는 정말 지키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작과 과정이 어쨌든 간에 정말 마지막 하나만큼은 한 달 고생을 전부 다 보상해 드리겠다라고 들어갔던 지난주 경마. 다행스럽게도 약속을 지켜드렸네요. 약속을 지켜드렸어요. 토경마에서 다적중이 쏟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적중이 나왔던 경주에서도 이겁니다. 내가 배팅한 금액에 있어서 아까움이 없었다. 물론 1, 3탕, 2, 3탕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일 열받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배팅을 했는데 그 마필이 화면에 한 번도 안 보였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옆에서 막 응원하고 막 이러는데
주머니에 막건만 집어넣고 멍하니 화면 보고 있을 때 그게 제일 열받거든요. 근데 지난주 토영마 같은 경우는 1경주를 제외하고는 전체 레이스를 정말 응원을 이빠이 한 것 같아요. 적중도 나왔고 미적중 나오긴 했지만 경마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재미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던 토영마이지 않았느냐. 특히나 이제 토영마에서는 이제 7경주였죠. 토요일 7경주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바로 6번마 아웃건킹과 4번마 구댕굿. 요게 이제 쌍승식 배당이 24.1배가 나왔고요. 복승식 배당이 11배 정도 나왔는데 요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를 통해서 예상이 나가겠지만 거의 단통이었습니다. 6번, 4번 쌍복 그냥 거의 단통으로 들어갔고요. 6번, 3번 막건이 거의 40배 가까운 배당이 나왔거든요. 그것만 좀 가볍게 붙여놓고 거의 한 방으로 그냥 찍어 들어갔던 경주였어요. 6번에 4번 막건. 생각보다는 바람 잡고 나오는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당이 좋았고요. 더구나 이제 마필 자체가 6번, 4번이 셌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문세영 기수와 이쿠야스 기수가 왜 지금 쌍두 맞춰 거의 원탑 수준들이에요. 왜 매 경마일날 거의 모든 경주들을 주도하고 있는지 그 레이스에서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이쿠야스 기수의 아웃건킹, 문세영 기수의 구댕굿, 쌍승식 24.1배 거의 단통의 막건을 꽂아드리면서 토경마가 마무리됐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루 경마를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배팅이거든요. 경마라는 것은 그거 같아요. 어떠한 레이스를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힘을 실어서 적중을 시켜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6개, 8개를 맞추고도 지는 게 경마고요. 하루에 하나의 적중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오늘 이겼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경마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토경마는 좀 완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요.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5개티라고 한다면은 제가 세 번째 승부처가 토경마가 3번의 승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승부는 저배당으로 그냥 적중으로 마무리 졌고 두 번째 승부가 이제 7경주였는데 그리고 세 번째 승부가 10경주였습니다. 토요일 10경주. 하만식 기수의 볼스아이. 하만식 기수의 볼스아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갔어요. 쌍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갔던 경주였거든요. 3차가 왔던 마필이 박스코였습니다. 그 복승식 배당만 999 막권이었고요. 쌍승식 배당은 말도 못했던 레이스였어요. 근데 그 레이스에서 방춘식 기수, 어찌 보면 2013년도로 처음에 첫 기승이었던 방춘식 기수가 아이리스를 가지고 막권을 깨면서 좀 아쉬움이 남겼습니다. 워낙에 큰 배당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5개티였고 토경마에서만큼은 정말 모자람이 없이 마무리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일회용마를 들어갔는데 제가 일회용마에 들어가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토경마는 약간의 다른 흐름이 보이기는 하는데 토경마하고는 조금 제가 다르게 공격을 좀 하겠다. 뭐냐면은 공격적인 배팅을 하겠다. 다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맞춰도 제대로 맞추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훨씬 저배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우, 기대 이상이었어요. 줄저배당이 쏟아졌습니다. 1경주부터 시작된 저배당의 흐름 자체가 9경주까지 이어지면서 최고 배당이 제가 기억으로 10.1배인가? 그게 최고 배당이었고요. 계속해서 8배, 7배, 5배, 2배, 2배 이런 막권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이어지면요. 제가 경마장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여기서 흐름상 하나 터질 것 같은데라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배당이 터지지 않아요. 그리고 장석이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일회용마 10경주가 메인이다. 자신이 있다. 인기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일회용마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세고 경우의 수가 있고 배당에 상관없이 적중에 대한 감동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일요 10경주. 그리고 현장에서도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까지의 기억은 다 잊어라. 10경주, 11경주의 결과물에 따라서 오늘 경마의 모든 게 결정이 된다. 특히나 10경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들어가는 만큼 자신있게 아마 배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장석이 여러분들께 딱 잡아놓고 배팅을 쳐드렸던 마필이 바로 스페자 스카이. 스페자 스카이. 당일날 인기도 6위권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인기도 6위였는데 배당판 이 적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대가리에 붙여서도 막 30배, 40배 나오는 배당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에 지르고 들어갔냐? 바로 완전히 배당마였어요. 5번마 시드니 샤크. 52조 김동균 조교사가 이거 하나 승부가 만땅이다. 현장에서도 이빠이고 완전히 가꾸시다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제 지고 이기기를 반복하다가 졌어요. 코차 졌어요, 코차로. 근데 쌍승식 배당이 거의 한 300배가 넘는 배당이었거든요. 그게 약간의 좀 오게티였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페사 스카이를 놓고 시드니 샤커를 어설프게 맞춘 게 아니라 제대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께 뭐 문자 원본 내역이 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확인을 하실 겁니다. 예, 요 레이스는 제가 좀 구멍수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 이게요, 완전히 혼전이었거든요. 그리고 999 막권을 보고 가는 경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막권수가 있을 수밖에는 없었던 경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사과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현장 예상하고 음성이죠. ALS 예상하고 문자는 거의 동일하게 똑같이 나갑니다. 간혹가다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주로를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그리고 배당판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잠깐씩 조금 바뀌는 거, 뭐 주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는 건 있는데, 뭐 100경주 하면 90개 정도는 똑같이 나갑니다. 근데 요 레이스는요, 제가 원래 8번, 5번 막권이 반주적 막권이었어요. 때리는 막권이 원래 아니었거든요. 음성에서는 원래 때리는 막권이 아니었어요. 힘은 이빨 실었는데 제가 어디다 힘을 실었냐면 4에다가 힘을 좀 많이 실었습니다. 근데 음성이 끝나고 나서 최종 확인을 하는데 5가 주로 딱 나가는데 이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 발송에서는 8번, 5번으로 때렸습니다. 8번, 5번으로 조금 강도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원래 음성에서는 9번마를 그냥 빼라. 9번마 특명은 11번마 야오라이언데 역시 마찬가지고요. 9번, 11번은 둘 다 뺐어요. 제가 이 많은 막권들 중에서 인기 막권이었던 9번, 11번 막권 다 뺐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에는 9번 막권이 들어갔죠. 왜 들어갔냐면은 8, 9의 배당도 배당이지만 요것도 나가는데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14번, 9번 막권을 붙였어요. 때리는 막권은 8번 말을 놓고 5사에 때렸고. 근데 진짜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중은 진짜 운이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레이스는 진짜 운이었습니다. 진짜 운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뭔가 답답함이 있다. 뭔가 좀 뻥 뚫리는 그런 게 좀 필요한 시기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운도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서 우리에게는 최악의 악재가 오고 있다. 이럴 때 뭔가 좀 시원하게 좀 필요한데, 일단 토경마에서 9건 킹과 9댕굿에서 멋지게 그걸 뚫어냈습니다. 저는 일요일날 느낌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 장석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요 무섭게 뚫리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상당히 공격적인 배팅을 했고, 그게 이제 식경주에서 만개를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14번 마가 칩브레이드 캔이 늑발을 안 했으면요, 진짜 허무할 뻔했습니다. 진짜 허무할 뻔했어요. 마지막에 거의 위협적으로 날라오는데, 만약에 늑발 안 했으면요, 칩브레이드 캔이 대단한 경주력을 보일 뻔했어요. 초반에 그 대늑발을 하고 외곽 뺑뺑이 돌려놓고도 남들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0m 더 뛴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요. 그리고 마신차가 없이 3착을 들이대는데 시겁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식경주의 적중은요, 제가 100이라고 따졌을 때 제가 잘한 건 한 10%. 10%고요. 그리고 이제 경주 외적인 일단 지하주 기수의 고마움이죠. 그게 한 10%고요. 그리고 이제 하만식 기수와 서승문 기수자 말을 진짜 잘 탔어요. 제가 원했던 만큼. 그게 한 30%.
나머지 가장 큰 50%는 뭐냐면은 간절함이었죠. 저도 역시 간절했고요. 여러분들도 역시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딱 모아진 거예요. 그게요,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게요. 제가 왜 현장에서 응원을 할 때 정말 독하게 응원하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목차코차는요, 물론 기수들이 듣지 못해요. 제가 응원하는 걸. 근데 제가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 쏟아붓고 응원하잖아요. 기가 있어요. 기가. 그 기로써 목차코차를 이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식경주에서의 적중은 제가 잘한 게 10%. 그리고 서승훈 기수가 아니죠. 지하주 기수가 실수를 한 게 한 10%. 그리고 이제 서승훈 기수, 하만식 기수 닳아준 게 한 30%.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막권을 긁고 경주를 보면서 응원했을 때 그 간절함이 통했던 결과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주가 끝나고 제가 그 다음 11경주 문자에서 뭐라고 보냈냐면은, 음성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문자로 뭐라고 드렸냐면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적중은 가족분들의 간절함이 통했다. 고생하신 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제가 먼저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축하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난주 1회 용마는 참 많은 것을 생각했던 레이스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그 5월 포인트 경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짚고 가고 싶은 경주가 있어요. 이제 뭐가 짚고 가고 싶냐면은, 먼저 이제 그 토요일 두 번째 승부처였으면서 화끈한 배팅 출렸던 그 7경주였죠. 아웃건킹과 구댕굿. 이 레이스를 왜 봐야 되냐면은, 왜 문세영과 이쿠야스가 완투냐? 이게 확인되는 경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토요일 7경주 아웃건킹. 말을 보지 마시고요. 등짝을 보세요. 특히나 이제 문세영 기수의 그 기승을 한번 보세요. 왜 문세영인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토요일 7경주 시작합니다. 자, 발주를 끊어냅니다. 초반부터 뭐 이쿠야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아주 강하게 초반부터 밀고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문세영 기수 예측에서 자리 잡으려고 이빨 먹고 나옵니다. 근데 선행은 이제 10번마 둥지 왕자가 너무 편하게 선행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뭐 내측에서 1번마 블루 사파이어 당연히 있기만했죠. 근데 뭐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아직 멀었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세영이가 좀 밀렸어요. 이쿠야스 기수는 그냥 말이 워낙에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웃건킹 같은 경우는 누가 타도 들어올 정도의 준비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뭐 끌려 나가듯이 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선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별 초반에 힘을 쓰지 않았던 둥지 왕자가 이제부터 제가 물려놓고 이빨 조직이 나오는 거고요. 자, 아웃건킹이 이제 파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에서 1번마 블루 사파이어하고 4번마 구댕굿이 붙었는데, 아슬란하고 붙었는데, 잘 보시면요, 이 지금 구댕굿이 약간 좀 악벽을 부리는 거예요. 경주 중간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절대 사행 못하게 딱 잡아놓고 왼채찍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따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타 기수들, 하도 기수협회에서 말이 많아갖고 특정 기수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여타 기수들의 기승술, 박수 받지 못하는, 치탄받아야 될 기승술, 배팅이 그네들은 그냥 수많은 레이스 중에 하나였지만, 배팅을 하는 배터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거죠. 내가 내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 기승을 하는 거예요. 욕 나오는 기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문세영과 이쿠야스를 자꾸 부르느냐? 뭐냐? 간단한 겁니다. 입상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승의 정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쿠야스 기수 우리나라 처음에 요번에 복귀했을 때 첫 뛰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에서. 딱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동영상 틀어놓고. 이게 기승의 FM이다. 말은 이렇게 타는 거다. 입상을 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렇게 타는 게 기승수들이다.
제 말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서울 기수들이 외국 기수도 무시하는 게 있어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이쿠야스는요, 어마어마한 기수입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서울에요, 이쿠야스급에 한두 명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완전히 박이터기 타거든요. 무엇보다도 배팅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배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마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경마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 자체를 갖다가 평가를 하고 들어가서 배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경마는 뭐냐면은 기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얘는 말을 못하지? 안 돼. 말은 안 되는데, 야, 세혁이잖아. 무조건이지 뭐. 이게 후진국 경마거든요. 이게 후진국 경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쿠야스 기수의 기승을 이 빌미로 외국인 기수들이,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수들이 이제 판 쳤거든요. 아더 쳤거든요. 서울도 외국인 기수들이, 이쿠야스급의 기수들이 한 두세 명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완타치 붙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서로 내가 정말 열심히 안 타면 안 되는구나. 경쟁에서 밀리는구나. 평상시에 뻘짓하지 않고 기승기 엄청 타고 계속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일단 어쨌든 간에 국내산, 국내 기수 넘버 1, 2를 놓고 승부했던 경주, 모자람이 없이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시원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레이스는 이제 1월 10경주죠. 148배 그 감독을 한번 보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적중은 제가 잘한 것도 있고 기수가 잘 타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하주 기수의 늦발도 좀 한몫을 좀 담당을 했고,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그 진실이 통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주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스타트합니다. 나오면서 초반에 지하주 기수의 최악의 늦발, 지프레드키네. 그리고 여기서 참 물이 많이 따랐던 게요, 초반에 이제 4번마가 선행을 나갔는데 이거를 황순도 기수하고 외곽에서 이빨 조지고 나옵니다. 자, 초반에 제가 원했던 대로 이제 그 8번마 스페더 스카이는 바로 이 선에 붙여버렸고요. 자, 김학성 기수 특명이 딱 붙여버리는데, 여기서 이대로 만약에 레이스가 진행이 됐으면요, 이 막권이 성립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황순도 기수가 도움을 주죠. 판을 깨버립니다. 자, 황순도 기수가 던지기가 나옵니다. 던지기가 시원한 던지기죠. 그러면서 선행을 나갔던 터치 마운틴. 이때 선행을 놔준 게 왜 놔줬냐면은 예상치 못했던 전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잘 탄 게 서승훈이가 이 느린 맛필인 5번마 시드니 샤크를 타이밍을 빨리 잡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요, 내측에 딱 박아놓고 완식이가 페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상권 진입하죠. 자, 여기서 만약에 어설프게 내측이 있었으면 못 왔어요. 근데 여기서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외곽으로 막을 뺍니다. 쓱 빼요. 내측이 있었으면 타를 못 봤거든요. 여기서 밖으로 이제 말을 쓱 빼고 나옵니다. 막 빼죠? 자, 외곽에 말 없는 거 보고 확인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5번마 시드니 샤크와 동시에 치고 나옵니다. 아, 기가 막힌 기승술이에요. 내리막 탄력 기가 막히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5팔이 동시에 뻗어버립니다. 쭉 뻗어버리죠? 아, 기가 막히죠. 내측에서 황순도 기수가 버티기 들어가는 역부족이고요. 5팔 이제 끝나는 케이스. 3박 4일 뛰어도 5팔, 3박 4일 뛰어도 5팔. 아, 근데 외곽에서 치프레드킨이 무섭게 날라오더라고요. 전 여기서 이긴 줄 알았어요, 팔이. 근데 이기고 지고 하다가 들어가면서 졌어요. 들어가면서. 조금 아쉬움은 남는데, 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다. 특히나 이제 이 레이스는 서승훈 기수와 그 완식이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고맙다. 진짜 고맙다. 당신들이 그 기승하는 그 수많은 기승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 정도 열심히 탄 것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당신들이 정말 열심히 타 줌으로써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지옥 끝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일 한 거예요. 정말 좋은 일 한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정말 좋은 일 한 거예요.
하만식 기수하고 서승훈이는 정말 좋은 일 한 겁니다. 복 받을 거예요. 좋은 데 갈 거예요. 이 자리를 들어서 정말 박수를 치고 싶다.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좀 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타고 못하고 따라 특히나 이제 그 하만식 기수의 정확한 타이밍에 마피를 빼서 승부를 보는 건요. 기가 막히네요. 역시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스페더 스카이가 조인건이하고 좀 안 맞는다. 조인건의 기승 스타일은 전혀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완식이 등짝을 이빨 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이것으로써 지난주에 정말 그림 같은 승부가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큰 산을 넘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근데 우리가 5월 달에 정말 큰 산을 만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 5월 달이 아니라 2013년도 들어서 참 힘겨운 산행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정말 큰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좀 쉽게 갈 수 있겠네요. 저도 역시 마음의 부담을 좀 많이 덜고 갈 수 있겠어요. 저도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모든 걸 한 방에 툭툭 털어낼 수 있었던 5월의 막주 경마였지 않았느냐.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2013년 상반기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올 수 있다. 이제부터 6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경마는 좀 더 자신있게, 좀 더 이제 경마의 운이 우리 편으로 오지 않을까. 요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장석과 가족분들이 함께 했던 그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했었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5월 4주차 중요 포인트 들어갑니다. 자, 20조, 첫 번째는 20조 배대선 감독의 600승 달승입니다. 일요일 1경주였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스마티로드. 초반부터 아예 선행을 작정을 하고 나갔고, 마지막까지 정말 이게 문세영이다 라고 보여주면서 배대선 감독의 600승을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배대선 조교사가 5월달 들어서 상당히 몰아쳤죠. 600승을 아홉 수 없이 끊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몰아쳤고, 그리고 그 정점이죠. 활용 정점을 문세영 기수. 20조의 문세영이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박태동 기수를 태워놓고 재미를 많이 봤던 마구간이었는데 새로운 U 에이스를 올리네요. 바로 문세영이라고 하는 U 에이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20조의 마피를 선별하는 능력, 그리고 마방 운영,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마피를 다듬어 가는 그 조교 방식, 이런 게 문세영 기수하고 상당히 잘 맞을 수 있는 게 20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49조라든가 9조가 문세영이를 올려놓고 한 단계 마방이 업그레이드 됐던 게 그런 거예요. 같은 조교 패턴이라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49조 9조하고 20조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근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그 문세영 기수의 20조 기승은, 특히나 600승의 활용 정점의 기승은 뭔가 좀 새로운 전환점. 문세영 기수에게는 뭐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20조에게는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돼요. 아무래도 이제 600승이라는 게 기수들 600승하고 조교사 600승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승에 대한 의미를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드렸고요. 자, 6월 달에 거센 반격이 기대되는 마방이 하나 있습니다. 15조가 얼렁불렁 마방 운영하는 것 같은데도 의외로 대단해요. 15조 박해초 감독이요. 제가 데뷔 초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넥센의 영경업 감독 느낌이에요. 뭔가 이제 풍기는 카리스마라든가 뭐 이런 건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뭐 지명도도 약하고 진짜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5조 박희철 조교사가 처음에 그 마방을 인수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개를 좀 갸웃한 사람 많았고 저 역시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꼼꼼해요. 상당히 꼼꼼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시는 조교사예요. 이게 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뚝심이 있어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마방의 운영 방식대로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잘 보시면요.
15조 박해철 조교사님이 처음에 마방을 인수받고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보면 사실은 그 처음에 마방을 인수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성일 기수가 이제 소속조였는데 사실은 껄끄럽죠. 이성일 정도급을 소속 에이스로 두면요. 조교사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대해줄 거 우대해주면서 인정해줄 거 인정해주면서 자기 자리를 충분히 지키면서 꾸준하게 정말 물론 슬럼프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꼼꼼함과 성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5조 마필들을 보면 A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집구석이 6월 달에는 상금을 채우지 못했어요. 총 22마리의 마필을 추출시켰는데 1승 그리고 2착 2회 정도로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마필들의 몇 두가 있었어요. 먼저 시즈윙이라든가 승승필승이라든가 추나추동. 이 시즈윙 같은 경우 육군 마필인데 선행 마필이었다가 이번엔 취입전기를 해주는데 15조 특이 탄탄함이 보였고요. 승승필승은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했었는데 2군 경주에서 보였던 경주력이 토요일날 마지막 경주였는데 차기 정도면은 거의 뭐 사정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볼 정도로 2군에서의 빠른 적응력을 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두 마필 같은 경우는 이미 복귀로 뜬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게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추나추동이라는 마필이에요. 요게 이제 토요일날 3경주에 출주했던 마필이었거든요. 요게 이제 다음에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복귀 내용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탔어요. 이쿠야스 기수가. 근데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다지면서 걸음을 늘리는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실전에서 몰아내면서 걸음을 늘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후자예요. 실전에서 확 몰아내면서 걸음을 늘리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근데 이 추나추동의 레이스를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토요일 3경주에 출전을 했고요. 5번 게이트에서 발주를 합니다. 자, 초반에 잘 보시면요. 이쿠야스 기수가 툭툭 이거는 그냥 약추진이 약추진 가벼운 추진으로 중위권 딱 붙여 나옵니다. 딱 지금 중위권에 있죠. 근데 잘 보시면요. 원래 이 정도 빠르기 정도면은 원래 땅 치고 나오거든요. 근데 초반에 흙을 충분히 맞아가면서 중위권, 딱 중후미권 전개합니다. 지금 딱 중위권이죠. 잘 보시면 3, 4코너 진입에도 원래는 이 이쿠야스 기수가 보통 마피를 빼든지 물리든지 하는데 이때까지 별 추진이 없어요. 툭툭 치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별 추진이 없어요. 거의 능검이에요, 능검. 능력검사 치르듯이 타오다가 여기서 내측 막히니까 외곽으로 쭉 이때까지도 좀 안 물린 거예요. 그리고 채찍대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세게 봅니다. 이제부터 말을 세게 몰아요. 세게 몰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살짝 기대죠 지금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제대로 안 물려서 그래요. 정확하게 지금 잡고 때리길 안 해서 그렇습니다. 보면 마지막까지 툭툭 추진 툭툭 치진 툭툭 치진 툭툭 치진 그 나오죠. 종합평가는 이마필이 지금 다음에 출주했을 때 여러분들 책자에 5두에 없어요. 이제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스를 꼼꼼하게 보시면 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초반에 의지가 불투명했다. 그리고 전체 레이스에서 기록이라든가 마신차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잡고 때리진 않았다. 물리고 때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탐색을 한 게 아니고요. 말을 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요렇게 한번 확인하고 나면요. 요 다음에 조교 패턴이 바뀌죠. 이제 뭐가 부족한지를 숫자에서 안 거예요. 요런 마필들은 차기에 출주했을 때 이제 바뀝니다. 일단 조교가 바뀌고 편성을 골라 들어가요. 이 15조 박희철 조교사님께서 편성 찾아 들어가기 기가 막혀요. 죽입니다.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요. 그리고 아마도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아마도 이상혁 기수 아니면 이쿠야스 기수인데 이 레이스에서 총대만 맺기 때문에 다음에 출주했을 때 분명히 이쿠야스 기수가 그대로 타고 나올 거고요. 아마도 이번 경주는 안말 한정 출주 않았는데 다음에 출주했을 때는 아마도 마령 경주, 안말 한정 경주에 출주가 예상이 됩니다. 1000m, 1200은 좀 고민할 거고요.
제가 일단은 예상하건대 조개 패턴이 일단 바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쿠야스가 기수가 기승할 거고, 세 번째는 아마 한정경주에 출주할 공산이 아주 높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세게 봐야 된다. 근데 이 마필뿐만이 아니라 지금 15조가 상승세를 치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6월 달에 15조의 거센 반격을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거죠. 오랜만에 입상했던 기수들이 있어요. 고성희 기수라든가 방춘식 기수, 유미라 기수, 이기혜 기수 등이 아주 오랜만에 기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춘식 기수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한 번도 기승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첫 기승이었어요. 아이리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그놈이 제마권을 깼어요. 그놈이 제마권을 깼습니다. 그게 조금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좀 아쉬워요. 볼스 아이를 가지고 승부했던 경주, 막권을 깼던 게 아이리스. 제가 사실은 아이리스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방춘식 기수가 2013년도 들어서 첫 기승, 이건 이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경마는 확률 게임입니다. 다음에 똑같은 케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방춘식 기수가 코를 뚫으면서 15조에서 또 다른 자리를 잡고 갈 공산이 너무 늦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성희 기수죠. 1월 달에 우승 이후에 입상 한 번도 없이 거의 뭐 그냥 나오면 버리는 기수였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우승을 했어요. 이거 갖고 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박수를 받을 만하다. 정말 열심히 탔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경주에서 동반 입상을 했던 마필이 이제 그 유미라 기수가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큰 배당이 나왔죠. 어맨더. 13조에서 이제 인천블루스와 어맨더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순작이 좀 봤죠. 당연히 인천블루스가 조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으로 이제 어맨더가 아주 큰 배당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가람과 엮이면서 아주 큰 배당이 나오면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주 큰 배당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팔렸던 경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축이 없는 상태에서 엇비슷하게 팔리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고성이 유미라면은 이게 원래 300배, 400배가 나와야 되는 배당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처구니 없는 배당으로. 일단 뭐 어쨌든 간에 뭐 오랜만에 기승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첫 입상이라는 것에 있어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성희 기수라든가 유미라 기수라든가 뭐 박상우 기수라든가 뭐 이런 기수들은 일단 지우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씁니다. 확률 게임이에요. 복중률 20% 안 되면요. 웬만하면 다 꺾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의 행보를 보면 20%는커녕 지금 10%도 못 채우고 있는 기수들이에요. 그냥 한 경주 안 맞추면 됩니다. 아주 배당 좋을 때 한 구멍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박수만을 보내겠다. 오랜만에 기승이고 입상이었고 특히나 이제 유미라 기수 같은 경우는 우승까지 거뒀던 경주였기 때문에 축하를 하겠다. 요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6월 첫 주, 오늘 좀 비가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내일도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3주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과천주로는요, 배수가 완벽하지 지금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비가 조금이라도 왔을 때, 일단 주로가, 수분을 머금게 되면요, 레이스 구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첫 주, 복잡함이 편성까지 맞물리면서 5월 막주와는 다른 그림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 월화만 비가 예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중 말쯤에 또 하나 또 비가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월화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요게 이제 뭐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쯤 돼서 비가 한번 더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주 골 때려질 거예요. 아주 골 때려집니다. 요거는 제가 일단은 제가 일단 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도 배팅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겠고 저 역시도 꼼꼼하게 훑어가면서 최종적인 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목요일까지 조교를 판단하면서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두에 가지고 제가 또 이번 주 뵙겠고요. 자, 마지막은 역시 이제 오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지금은 거의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와 이코야스 기수 양강 체제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제 이코야스 기수가 이제 그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지금 마사회 측에서 재계약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쿠야스 기수도 좀 불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는요, 시원하게 재계약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쿠야스 기수가 지금 한국에서 말 타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열의와 파이팅이 있어요. 기회만 되면 한국에서 계속해서 말을 타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외적인 거, 이해 집단들. 워낙에 제가 이 방송에서 뭐라고 말만 하면 하도 겐지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도 이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실명이라든가 실단체 거론을 못하겠는데 이해 단체들의 복잡함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쿠야스 기수가 재계약에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마사회 측에 조금 영향력이 있는 조교사 분들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마주분들이 영향이 제일 세잖아요. 마주분들께서는 영향력을 좀 발휘했으면 해요. 이쿠야스 그렇잖아요. 마주분들이 볼 때도 기왕이면은 이쿠야스 놓고 말 맡기기 좋잖아요. 후회가 없잖아요.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마주분들께서는 조금 영향력을 발휘해 줬으면 하고요. 이쿠야스 기수도 만약 이 방송을 본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에 그 참 잘 타는 기승으로 인해서 마주분들과의 친분도 상당히 늘었을 거예요. 부탁을 해요. 따카로코 에게서 부탁을 하면 됩니다. 여기저기 좀 부탁을 해요. 말 타고 싶다. 한국에서 뿌리만 받고 싶다. 하다 보면 아마도 한국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쿠야스 구라카레 기수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자,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가 17회 기승에 5승 2차 기회. 복승률이요. 거의 50%예요. 믿지 못할. 그냥 세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착 들어와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이쿠야스 기수 17번 기승에 3승 2착 2회. 복승률 거의 30%대. 대단한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요즘에 조금 나아졌지만 문세영 기수하고 지금 이쿠야스 기수는 틀린 건요. 문세영 기수는 다수의 능력마 인기마가 타는 거고요. 이쿠야스 기수는 지금 17마리 타면은 그 중에 능력마는 진짜 능력마는 두세 마리? 그것도 많아 봤을 때. 인기마는 좀 많아 요새. 왜냐면 이쿠야스 타면은 팔리니까. 근데 여기서 인기마까지 실려버리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양강체제. 특히나 최근에 조경호 기수가 말 참 많죠. 말이 참 많아요. 가장 믿지 못할 기수가 되고 툭하면 이제 아프다로 빠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교사 분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마주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예상가 분들도 싫어하고 팬들도. 과연 요즘에 조경호 기수는 누구를 위해서 탈까요? 조경호 기수가 하루빨리 정말 이 체제, 정말 A급 체제에 더 들어왔으면,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마식 기수 같은 경우가 의외로 소리 없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범현이도 요즘에 말을 많이 안 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리 기수 신청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양강 체제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지고 있고, 또 이럴 때 중국 기수들이 기회예요, 기회. 또 열심히 타주면은 또 다른 또 기회가 되거든요. 요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 4주차 중요 포인트는 첫 번째 이제 20조 바대선 조교사 백이사 감독이 600승達승과 두 번째는 6월에 거센 반격이 예상되는 15조. 세 번째는 이제 오랜만에 입상에 성공해준 고성희, 방춘식, 유민아에게 박수를 좀 보내고 싶다. 네 번째는 많은 비가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금주치로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고 5월 막주와는 다른 편성과 축주마들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5월 막주의 그 기억은 깨끗하게 있고 6월 첫 주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은 여전히 문세영 기수와 이쿠야스 기수 양강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5월의 4주차 경마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중요 포인트 마필은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 중요 포인트 마필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요. 아마 할 거예요. 하는데 제가 중요 포인트 마필을 하다 보면 기수들의 기승술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경마라는 특성상 갔네 안 갔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사회 이 구조라는 게 조교사가 마방을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마주가 마필을 위탁을 하고 기수가 마필을 타고 있고 전부 셋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셋 다 다른 생각.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동상이몽.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립니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저한테 태클이 들어와요. 자기들이나 잘하지 왜 저한테 태클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기수협회에 들어갔더니 말도 안 타봤으면서 나보고 말도 안 타봤으면서 말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짓거리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일성이가 야구를 잘한다고 유현진의 야구 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수들이라든가 조교사분들이라든가 마주분들의 자기 몫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몫이 있는 겁니다. 예상가로서의 우리 몫이 있어요. 제가요, 배팅에서 정말 많이 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시는 말에 배팅을 해서 제가 개 바닥까지 가봤어요. 서울역에서 잠도 잡았습니다. 단시간 내에 2달 반 정도에 제가 3억까지 죽어봤어요. 많이 죽을 때 2달 반 동안 3억도 죽어봤습니다. 그것까지 통해서 총 경마한 연수가 15년 차가 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기수들 분 중에서 15년 이상 말 타신 분들이요 많지 않아요. 경마장 밥 먹은 분들이 기수분들 중에서도 저만큼 기수밥, 이 마장밥 많이 먹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웬만한 또 배터분들이요 보통 20년, 30년씩 경마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또 모르는 걸 그분들이 알거든요. 경마 예상만 13년을 했어요. 죽을 만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몫이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그 관심 마필에 대해서 찍고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찍고 들어갈 거예요. 물론 같은 밥을 먹기 때문에 서로 조심은 해야겠죠. 같은 밥을 먹기 때문에 굳이 쌍욕이라든가 서로에게 그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이 걸린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조심은 제가 할 겁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제가 쓴말을 할 때는 쓴말을 할 겁니다. 독선을 풀어낼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저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라든가 이 방송 내용은요, 모든 게 다 가족분들과 공감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이 월요 방송을 굉장히 좋아한다. 저에게는 배출구다. 여러분들께서도 배출구가 됐으면 한다. 그런 거 없으면 이 험난한 경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기수분들이라든가 조교사분들이라든가 마주분들 이런 어찌 보면 이제 경마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인정하셔야 돼요. 마사회에서 한때 예상가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면서 현장에서 예상을 못하게 잡아가고 진술서 쓰고 생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1년 반 전이에요. 마사회 차도 못되게 해요. 예상가들은. 자존심을 완전히 죽여가면서 숨어서 예상하게. 근데 요즘엔 기조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상가들은요, 쉽게 해서 마사회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 영업사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사회에서 월급도 주지 않는데 예상가들이 배팅하라고 막 영업을 뛰어요. 여러분들이 벌어가는 상금은요, 예상가분들이 영업을 뛰면서 배터분들이 배팅을 하는 그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 더 좋은 예상을 가지고 그리고 기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찾아뵙는 6월 첫 주 피싸 직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한 주간 푹 쉬시고요. 장성은 또 좋은 기억을 가지고 또 시작되는 부산 경마방송과 서울 경마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좋은 결과물 인내의 시간을 지켜주신 가족분들에 다 몫이라 생각합니다.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